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은 방정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방정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학 문제는 대부분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것이므로 방정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과학 문제를 푸는데 부딪히는 어려움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두 수가 같다는 표현식인 등식의 성질을 살펴보고 특별한 등식인 방정식을 정의한 다음에 여러가지 기준으로 방정식을 분류하고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대수학의 기본 정리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로 근을 구하는 방법과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연립 방정식을 푸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동영상의 길이가 길어서 오늘 동영상은 4번까지만 구성하고 근을 구하는 내용은 다른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있는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수와 다항식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를 표현하는 기호로 1, 2, 3 같은 숫자 대신에 A, B, C나 X, Y, Z 같은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같이 수를 표현하는 문자를 문자수라고 구분하였습니다. 문자수로 사용하는 문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주로 영어나 그리스 문자의 소문자와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문자수를 같은 형태의 문자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문자수라고 선언을 하여야 하겠죠. 실수 X, 자연수 N, 복수수 G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또 물리량처럼 문자수가 표현하는 대상이 있으면 힘 F처럼 대상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힘 F, 질량 M, 속도 V, 가속도 A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문자수는 문자수가 표현하는 수의 집합이나 범위를 미리 선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문자수가 특정 수로 확정되지 않으면 문자수는 문자수가 표현하는 수의 집합 전부를 표현하는 수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수집합 전체를 표현하는 문자수를 변수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 X라고 하면 모든 실수를 표현하는 문자수가 되고 자연수 n이라고 하면 자연수 전체를 표현하는 문자수가 됩니다. 여기서 미리 약속하고 가는 것은 문자수가 표현하는 수의 집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변수는 실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수가 아닌 수를 표현할 때는 표현하는 수의 집합을 밝히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자수가 수의 집합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수 하나를 표현할 때는 상수라고 하고 문자는 관례로 영어 단어 콘스턴트의 소문자 C나 대문자 C를 사용합니다. 또 당식의 항 ANX의 N승에서 N제곱이라고 그러죠. N제곱에서 변수에 곱해지는 문자수 AN을 괴수라고 구분합니다. 실수 x를 변수로 하여 수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다항식 px 이꼴 anx의 n제곱 플러스 am-1 x의 m-1제곱 플러스 a2x의 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a0가 있었습니다. 이 당식의 x에 특정 값을 대입하여 연산을 하면 실수는 사칙 연산에 닫혀 있으므로 모든 실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식의 변수 x에 특정한 수 소문자 c를 대입한 당식은 px에 x = c를 대입하게 되면
an c의 n제곱 플러스 an-1 c의 n-1제곱 플러스 a2 c의 제곱 플러스 a1c 플러스 a0가 되는데, 이 연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연산 값으로 실수, 상수, 대문자 c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수로 특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x의 특정값 하나에 실수 하나가 대응하게 됩니다. x = c처럼 문자수의 값이 정해진 당식은 실수 하나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등식을 정의하겠습니다. 변수 x의 당식 두 개를 등호로 연결한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한 식이 px = an x의 n제곱 플러스 am-1 x의 m-1 더하기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a1이고, 다른 식 qx가 개수를 bn으로 하여 쭉 bn으로 하고 있으면 px와 qx를 등호로 연결한 식 px = qx가 등식이 됩니다. 등식에서 왼편에 있는 식을 좌변이라고 하고 오른편에 있는 식을 우변이라고 하면 합쳐서는 양변이라고 합니다. 또 등식은 등호의 성격에 따라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등식 중에서 모든 변수 x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항등식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p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q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인 등식은 인수분해 공식으로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므로 항등식이 됩니다. 등식 중에서 항등식이 아닌 등식은 방정식으로 구분하는데, 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 두 개로만 나눈다면 한 개가 아닌 것은 나머지 하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항등식이 아닌 등식을 방정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정식은 특정한 변수 x의 값에서만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변수 x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px = qx에서 ai가 bi가 다른 경우, 즉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 등식은 항등식이 되지 않으므로 방정식이 됩니다. 또 px가 2x 플러스 1이고 qx가 상수로 5인 경우도 항등식이 아니므로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에 들어있는 변수는 아직은 어떤 수인지 알 수 없지만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해진 수가 되어야 하므로 알지는 못하지만 정해져 있는 수라는 의미로 미지수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 방정식의 등호가 성립하여 참이 되는지 성립하지 않아서 거짓이 되는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참이 되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하고,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미지수 x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해는 솔루션이고 근은 루트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근의 값을 미지수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참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등식에서 등호의 의미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것은 같다는 논리의 법칙에 따라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연산을 한 결과도 같아지므로 등호는 계속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칙 연산의 경우에 양변에 같은 것을 더하는 덧셈 연산을 해도 등호는 성립하고, 양변에 같은 것을 빼는 뺄셈 연산을 해도 등호는 성립하고, 양변에 같은 것을 곱하는 곱셈 연산을 해도 등호는 성립하겠죠. 또 양변에 같은 것을 나누는 나누셈 연산을 해도 등호는 성립합니다. 또 a = b인 등식에서 지수 연산을 해서 x의 a제곱은 x의 b제곱이 되고, 또 밑을 연산하게 되면 a의 x제곱은 b의 x제곱과 같아지겠습니다. 또 로그 연산을 해서 로그 a = 로그 b를 해도 등호는 성립합니다.
물론 로고이기 때문에 진수 A와 B는 양수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등호는 같은 것을 나타내므로 같은 것에 똑같은 뭔가를 하게 되면 그 같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 규칙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군이 있는 연산을 손쉽게 계산하는 이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칙 연산의 덧셈과 곱셈처럼 여군이 있는 연산의 경우에 한 변에 있는 연산에 여군을 양변에 연산하면 한 변은 항등원을 만들어 없어지고 다른 변은 여군을 연산한 결과가 남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덧셈과 뺄셈은 여군이 있는 역연산의 관계에 있으므로 등식 A 플러스 B = C가 주어져 있을 때 양변에 플러스 B의 여군인 마이너스 B를 덧셈 연산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 C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좌변에 플러스 B 마이너스 B는 항등원 0이 되어 없어지고 우변은 C 마이너스 B가 되어 A = C 마이너스 B가 남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좌변의 덧셈항인 플러스 B의 역은 마이너스 B를 만들어서 우변으로 옮긴 것처럼 보이므로 이항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도 여군을 연산하지 않고 좌변의 플러스 B를 부호를 바꾸어 마이너스 B로 우변으로 바로 이항을 하죠.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에도 곱셈 A 곱하기 B = C가 주어져 있을 때 양변의 곱한수 B의 여군을 곱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B분의 1은 C 곱하기 B분의 1이 되고 A는 C 나누기 B는 B분의 C가 됩니다. 물론 좌변에 있는 B 곱하기 B분의 1은 여군이므로 항등원이 되어 1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좌변의 곱셈항인 B를 여군 B분의 1로 만들어서 우변으로 옮긴 것처럼 보이므로 이항하였다고 합니다. 이 항은 여군이 있는 연산에서 한 변의 항을 여군으로 만들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산에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이항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 바랍니다. 두 개의 다항식 px = anxn 제곱 플러스 am-1 x의 m-1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a0와 다항식 qx 개수가 bn인 qx를 등호로 연결한 방정식에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모으면 an-bn-xn 플러스 a1-b1x 플러스 a0-b0는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변을 0으로 만들 수 있죠. 개수 an-bn은 하나의 문자수 cn으로 바꿀 수가 있으므로 결과값은 cnxn 플러스 cn-1 x의 n-1 제곱 플러스 c1x 플러스 c0 이퀄 제로로 일반 다항식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에 모아서 미지수에 대한 내림 차순이나 올림 차순으로 적어서 우변이 0이 된 등식을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정의합니다. 방정식에서는 변수가 미지수가 되므로 미지수가 x 한 개인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미지수 개수의 원을 붙여서 1원 방정식, 2원 방정식이라고 하였는데 요즘은 미지수가 몇 개인 방정식으로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정식을 여러 가지 기능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의 형태별 분류입니다. 방정식은 미지수가 들어있는 좌변식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좌변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처럼 다항식이면 다항 방정식이라 하고 3x-2분의 2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 이퀄 제로처럼 분모에 다항식이 있는 분수식이면 분수 방정식이 되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3이나 루트 2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처럼 무리식이 분자나 분모에 있으면 무리 방정식, 분모에 있으면 무리 분수 방정식이 되고 3의 2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9 이퀄 제로처럼
지수에 다항식이 들어있으면 지수 방정식이 되고 로그 2x-3-1 이꼴 0처럼 로그의 진수에 다항식이 있으면 로그 방정식이라고 하고 4인 2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처럼 삼각함수의 각에 다항식이 있으면 삼각 방정식으로 분류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방정식이 포함하고 있는 미지수 지수의 최고 차항의 차수별로 방정식을 구분합니다. 만약 2x-3 이꼴 0처럼 최고 차항이 1차이면 1차 방정식이 되고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처럼 최고 차항이 2차이면 2차 방정식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처럼 최고 차항이 3차이면 3차 방정식 x4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꼴 0처럼 최고 차항이 4차이면 4차 방정식이라고 구분합니다. xn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처럼 최고 차항이 n차이면 n차 방정식이 되겠죠. 또 3차 이상의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이라고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개수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방정식은 미지수 앞에 곱해진 개수가 표현하는 수집합의 범위에 따라서 정수개수 방정식과 유리수개수 방정식, 실수개수 방정식, 복수수개수 방정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개수 방정식은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처럼 개수가 정수이고 유리수개수 방정식은 3분의 2 x제곱 플러스 5분의 3x 마이너스 1 이퀄 0처럼 개수가 유리수까지 허용이 되고 실수개수 방정식은 루트 3x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퀄 0처럼 개수가 실수까지 허용이 되고 복소수 개수 방정식은 2 플러스 3i g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i g 마이너스 1 이꼴 0처럼 개수가 복소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g는 복소수를 나타내는 문자수이죠. 개수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근이 가질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소수의 근은 복소수 근의 방정식은 복소수 개수를 가질 수도 있지만 실수 근의 방정식은 복소수 개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는 수학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방정식은 모두 실수 개수 방정식이고 농지 과학교실에서 다루는 방정식도 대부분 실수 개수 방정식입니다. 이번에는 미지수 개수에 따라 방정식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방정식을 정의할 때 사용한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는 미지수 x에 대한 다항 방정식으로 미지수가 x 한 개이므로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지수가 되는 변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미지수가 2개 이상인 방정식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 xy에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꼴 0처럼 제로와 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방정식은 미지수가 xy 2개인 방정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n이 자연수일 때 미지수가 n개인 방정식 xyg n이 실수일 때 방정식은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로 쓰면 이 xyg에서 쭉 n개의 미지수가 있게 되면 이퀄 0을 만들 수 xyg 해서 쭉 미지수를 대입하면 이퀄 0으로 방정식의 표준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근의 개수로 방정식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퀄 0인 방정식에서는 x 이퀄 1, y 이퀄 2를 넣으면 등식이 성립하므로 x 이퀄 1, y 이퀄 2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또 x 이퀄 2, y 이퀄 1도 성립하므로 근이 되겠죠. 식의 구조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의 값이 있고 그 쌍은 근이 되므로 이 방정식의 근은 실수만큼 무한계가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응하는 실수 y의 값이 정해지므로 근도 무한계가 되는 것이죠. 이같이 미지수 2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무한개인 방정식이 되므로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 즉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이라는 뜻에서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을 정의하겠습니다. 미지수가 한 개 이상인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본 실수 xy에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꼴 제로인 부정방정식 외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 이꼴 제로, 2x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어진 방정식을 동시에 성립시키는 방정식을 연립이죠.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 연립을 나타내는 기호는 왼편 중괄호로 방정식을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식이 쭉 나열되고 그 옆에 왼편에 중괄호가 붙어 있으면 연립방정식을 표현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요건은 주어진 2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세트의 근으로 동시에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1번 식에 있는 x와 y 값이 2번 식에 있는 x와 y에도 성립되어야 되고 3번 식에 있는 x와 y에도 성립해야 한다는 뜻이죠. 동시에 성립시킨다 또는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을 모든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라는 뜻에서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연립방정식의 이름은 연립 2차 방정식,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처럼 방정식의 이름 앞에 연립을 붙여서 구분합니다. 예를 든 방정식은 x, y 2개의 방정식 미지수가 있고 각각의 차수에서 x가 2차씩이므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불능에 대해서는 연립방정식의 근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한개가 되는 부정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개도 없을 수가 있는데 근이 하나도 없는 방정식을 불능방정식 또는 불능이라고 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정식을 풀기 전에 방정식의 근과 관련한 이 정리는 수학의 정리입니다. 수학의 정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두 실수 AB의 곱이 0인 경우에 AB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수를 곱하여 0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먼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는 0 곱하기 B는 0이 되겠죠. 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죠. 그때도 A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또 A도 0이고 B도 0이어서 둘 다 0이죠. 그래서 0 곱하기 0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수의 곱이 0이면 각각의 곱하는 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하므로 이런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A, B가 0이면 A는 0, O와 B는 0이 됩니다. 또는 OR을 콤마로 바꿔서 A 이꼴 0, B 이꼴 0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콤마는 수학에서 OR을 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B 이꼴 0에서 0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수 중에 한 수는 반드시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0이 아닌 수를 곱해서 0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항식도 비록 문자수를 가지고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수를 표현하므로 두 수를 다항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항식으로 바꾸면 px 곱하기 qx는 0이 되고 이런 경우에 px가 0, qx가 0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다항식의 값 px 이꼴 0, qx 이꼴 0이 방정식의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중요한 수학의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복소수 개수를 갖는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이상의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복소수 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1차 방정식이 가장 낮은 방정식이고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이 가장 간단한 방정식이므로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복소수를 실수로 바꾸어 말하면 실수 개수를 가진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은
반드시 하나의 근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n오차 방정식으로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실수계수 미지수 x의 n오차 방정식 이 x 이꼴 an x의 n 플러스 an 마이너스 1 x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a1 x 플러스 a0 이꼴 0에서 이 방정식이 반드시 가지는 하나의 근을 x 이꼴 x1이라고 하면 방정식에 x1을 대입하면 방정식이 성립하여 0이 되어야 하므로 이 x 이꼴 x 마이너스 x1이라는 방식을 곱하여 xm-1, xm-1 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a0 이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뒤에 있는 m-1차 방식도 반드시 하나의 근 x-x2를 가짐으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한 것이죠. 이 x 이꼴 x-x1, x-x2 나머지 방식은 a의 m-2, x의 m-2 플러스 a1x 플러스 a0 이꼴 0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근을 구하면 이 x는 x-x1, x-x2, x-x의 n-1, x-xn 이꼴 0이 되어서 n개의 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항이죠. 곱해지는 항이 0이 되니까 x가 n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논리적 추론을 하게 되면 실수 개수를 갖는 미지수 한 개인 n차 방정식은 중복을 허락하게 되면 n개의 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근의 존재를 말해주는 정리이죠.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존재한다고 증명된 근을 구할 준비가 되었는데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내용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방정식은 등식 중에서 항등식이 아닌 등식으로 정의하였죠. 그러므로 방정식은 모든 변수의 값에 대해서 성립하지가 않고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합니다. 방정식에서의 변수는 특정한 값을 가지므로 미지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과 구분한다고 하였죠. 방정식 표현에서 등식을 구성하는 모든 항을 좌변에 모은 다음에 당식은 내린 차순으로 적고 우변은 0이 되게 적은 형태를 표준행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방정식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좌변을 구성하는 식의 형태에 따라서 다항 방정식, 분수 방정식, 무리 방정식, 무리 분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등으로 구분하고 방정식을 구성하는 최고 차항의 차수에 따라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의 방정식이죠. 고차 방정식으로 나누고 개수를 이루는 수의 범위에 따라서 정수개수 방정식, 유리수개수 방정식, 실수개수 방정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복소수개수 방정식도 있습니다. 미지수 개수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미지수 개수에 따라서 미지수가 n개인 방정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자 했죠. 근의 개수에 따라서는 그 근이 무한히 많이 있는 부정 방정식과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아 근이 없는 불능 방정식, 불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립 방정식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동시에 만족하도록 방정식을 묶어둔 방정식으로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을 공통근이라고 구분하였죠. 연립 방정식은 연립 2차 방정식, 미지수가 3개인 연립 2차 방정식처럼 방정식의 분류 이름 앞에 연립을 붙여서 구분하였습니다. 방정식과 관련한 수학의 정리로 두 수의 곱이 0인 경우에 값을 구하는 논리와 n차 당식에는 n개의 근이 있다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하지 못하고 남겨둔 방정식의 풀이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